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처음으로 개략적인 연방 예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 예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 또 그 올리는 액수만큼 다른 부처로부터 예산을 깎겠다. 그리고 인타이어먼트 버젯, 사회보장 예산,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메디케어 예산은 그냥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나오자마자 여러 각 정치권에서 불만 반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파이 한 조각을 놓고 누가 더 큰 조각을 차지하는가 서로 경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좀 더 근본적인 이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전통적인 예산안이 있는데 사회보장 예산, 즉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 등을 재조정하고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과 상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의 의견, 국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안 된다. 근로자,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세대 간의 알력도 있습니다. 노인 예산, 그리고 젊은이 예산의 상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공화당이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민주당의 불만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 연방 예산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방 예산이라는 거, 이거 다 내가 낸 세금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예산입니다.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객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고 거리에서 Hey, you speak English 라고 모욕을 주는 백인 청년이 나보다 아마 세금을 덜 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트럼프의 개괄적인 예산 내용을 보면은 첫째, 국방 예산을 늘린다는 겁니다. 한 540억 달러를 더 추가한다는 것인데,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가 선거전에서 누누이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수계 시민들의 입맛에 꽤 맞는 메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전폭기를 더 구입하고 전함을 더 만들고 지상군을 더 육성하겠다. 그래서 아이시스를 섬멸하고 핵 전력도 타의 주정을 불허하도록 하겠다. 최고의 전력을 보유한다. 최고의 국방력 유지, 이것은 공화당 정책의 하나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깁니다. 미국의 연방 예산, 오랫동안 적자 예산입니다. 세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이죠. 지금 적자 누적분이 20조 달러가량 됩니다. 전체 GDP가 16조 5천억 달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모두 안 먹고 안 쓰고 미국이 생산하는 모든 재화를 모아도 적자 해소가 안 됩니다. 그만큼 빚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마구 늘릴 수가 없는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국방비를 540억 달러 늘리는 대신에 타 부처의 예산 540억 달러를 깎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작은 정부, 작은 세금, 작은 규제, 작은 사회보장, 이것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예산의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생각이 크게 다르죠. 각 부처의 예산을 자르면은 일반 시민들의 혜택이 당연히 깎이게 됩니다. 소비자, 근로자, 저소득층,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소외될 것이다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충돌도 있습니다. 사회보장 예산 정정대로 보유한다는 것인데 노인, 노약자, 실업자 보호죠. 그러나 젊은 층, 저소득층, 근로자층에서는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오늘 트럼프의 첫 의회 연설에서도 이제 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안은 여름에나 나오게 될 것이고, 회계 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의회 쪽의 입장입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의 주장인데,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오랫동안 주장한 것은 entitlement,
사회보장예산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는 지금 미국의 적자 예산인데 세금을 올리지 않고 균형 예산을 만들려면 결국 지출을 삭감해야 되는데 지출을 삭감할 것이 사회보장 예산뿐이라는 것이죠.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를 깎아야지 이것을 손 못 대면은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어차피 또 이대로 가면은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가 파산 지경에 이를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손대지 마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것을 손대면은 당연히 노인층이 몹시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내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 내고 모은 돈인데 내가 은퇴를 했는데 이거 손을 댄다? 그럼 화가 나게 마련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거버너 회의석상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나의 약속이고 Americans Safe를 위한 것이다.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이 메시지는 세계에게 미국의 강함과 안보와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이 예산은 결코 상원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의 이 예산안은 지금 진보 쪽에서나 보수 쪽에서나 모두 거리가 크게 먼 예산이다.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 예산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죠. 트럼프의 또 다른 선거 공약이 있었죠. 텍스 컷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입니다. 두 사업에 드는 돈이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을 깎아주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세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런 서클을 기대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리를 놓고 길을 닫고 하면은 돈을 풀게 되고 이 돈이 돌아서 경제도 돌아가고 세금이 늘어나고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은 보장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1조 달러의 적자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의 지출 확대 정책으로 돈을 풀릴 것을 기대해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의회가 그러니까 공화당 다수 보수계가 여기에 등을 돌리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나라 살림살이를 요약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현재인데 GDP가 16조 5천억 달러입니다. 연방 수입 그러니까 우리 세금 기업 세금이 2조 9,900억 달러입니다. 지출이 3조 5,400억 달러. 그러니까 1년 적자가 5,520억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매년 3.3%가 적자인데 이것이 누적된 부분이 지금 한 20조 달러의 적자입니다. 이것을 지금 조절하지 않으면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사회보장 예산,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것이 이제 파산하게 된다. 그런 불길한 예고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사회보장 예산을 손을 대야 한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지출 예산을 보면 소셜 시큐리티 지출이 전체의 37%나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예산이 28%나 됩니다. 소위 인타이럴먼트, 사회보장제도의 예산이 합해서 61%나 되는 것이죠. 그 밖에 국방 예산이 15%, 적자로 내는 이자가 6%, 나머지 14%를 가지고 내무, 상무, 보건, 주택, 농업, 에너지 이런 쪽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는 61%나 되는 예산을 손대지 않으면 예산 개혁은 의미가 없다. 그런 주장을 줄곧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지 예산 우리 커뮤니티하고도 굉장히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주 예산, 연방 예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소득층에 대한 매달 생계비 보조가 있죠. 병원, 의사, 약, 가사보조, 노인 아파트 보조, 에너지 보조, 자녀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이런 많은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예산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의회에서 첫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오늘 오바마 케어에 대처한 텍스 개혁안, 기간시설 보수안, 그리고 새 예산안 등에 관해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연설은 8시부터 방송이 됩니다. 오늘 트럼프의 연설은 The State of the Union이 아닙니다. 오늘 연설은 Address to the Joint Session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대통령 취임 후 1년 후부터 국정연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의 예산안에 대한 골자를 밝혔습니다. 그의 예산은 첫째, 국방비를 올리는 것, 둘째,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것, 셋째, 사회보장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등입니다. 그의 예산안은 공화당의 복지 예산 삭감 의견과 상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흑인 어린아이 생일 파티에서 인종적인 위협을 했던 부부가 징역 20년에 처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흑인 어린아이 생일 파티에 남부 깃발을 들고 들어가서 인종적 욕설을 했었습니다. 조지아 법원은 이들에게 테러 위협법을 적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화이트하우스의 각종 정보 유출 사건 배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조직이 이 정보 유출과 그리고 타운홀 미팅의 시위를 배후 조정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살기 좋은 주 평가에서 일리노이주가 19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매사추세츠주, 최하위에는 루이지애나주입니다. 조사기관은 각 주의 의료, 교육, 범죄, 경제기회, 기관시설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시카고 교육청은 일리노이 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만일 주정부의 교육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시카고 교육청의 금년 학교 교육이 6월 1일에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PS는 일리노이 주 정부의 예산 집행 지연에 대해서 민권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납치범에게 징역 14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어제 2011년 12월에 있었던 2100 노트 시세로의 강간 납치 사건 최종 공판에서 시카고 거주 형제들에게 각각 147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시카고 일부와 서버브에서 지역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에반스턴, 오로라, 메이우드시 등의 시장 선거, 그리고 결혼 중인 시카고 제4지구 시의원의 보궐선거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던더스톰이 예상됩니다. 최고 59도입니다. 내일 모레 계속해서 눈 또는 비, 내일의 최고는 41도, 모레는 47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39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56도입니다.